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행복인데요. 제가 법륜 스님을 직접 뵌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온라인상으로 만나게 된 사유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사는 것일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하다가 증문직설인가요? 그거를 보게 됐는데 그걸 보다가 이 책을 읽게 됐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 크게 네 개의 파트로 나뉘는데요. 5 개네요, 정확히 얘기하니까. 삶에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행복은 감정이거든요. 그것도 습관이라는 것, 더 행복해지는 법,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일단 법륜이라는 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은 원래 경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어요.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고. 그런데 고등학교 재학 중에 인근 자주 가던 절의 주지 스님한테 포섭이 돼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고등학교 졸업이라도 시켜야 된다." 그랬더니 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게 중요하냐. 죽지 않고 요절하지 않는 게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 그 주지 스님이 신통력, 미래를 알아보는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인생 경험은 많으실 거고 '이렇다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는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스님은 어 절에서 공부를 하죠. 뭐 사는 게 다 공부니까요. 어제도 얘기했죠. 어 어제 리뷰했던 책에서도 "인생이라는 게 다 시험이다. 모든 사람은 정답을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성적은 개인별로 다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하고 좀 상통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절에 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부처님 복 주세요." 이런 얘기만 하더래요. 중요한 거는 사실 부처님의 말씀인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건 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고 성당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존에 있던 많은 신자들과는 다르게 물론 스님은 신자가 아니죠. 수도자죠. 좀 부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거 어찌 보면은 과학적이죠. 뭐 완벽하게 과학적은 아니지만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즉 제가 파브로 곤충계에서도 리뷰할 때 말씀드렸지만 관찰을 하고 그 관찰 결과를 가지고서 추론을 세우고 그 추론을 다른 관찰로 검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식을 기존 지식에 체계적으로 만드는 게 그렇게 확대하는 것이 과학이거든요. 그것은 뭐 단순히 자연과학의 대표적이지만 그거 말고도 뭐 인문이나 사회과학도 이런 방법을 썼다면 뒤에 과학을 붙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학을 붙일 수 없죠. 대표적인 것이 예술이나 종교 같은 건데요. 그런 경우는 과학을 붙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뭐 100%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뜻이 달랐기 때문에 나와서 정토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뭐 처음 혼자 시작을 했고 뭐 재벌집 아들도 아니었고 상속받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토회를 뭐 일반 절처럼 산속에 넣어 놓은 게 아니고 사람들과 가까운 대도시에 뭐 어디 대도시에 보면 교회 많잖아요. 교회처럼 점집이나 어 뭐 상가 빌딩의 고층부에 아마 그게 뭐 상가 빌딩이었는지 아니면 상가 주택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동토회를 설립하는데 설립을 해도 인간이 마음만으로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는 인간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거든요. 에너지가 없으면 죽습니다. 정토회도 마찬가지죠.
월세를 안 내면 물론 뭐 소 그 빌딩을 소유가 어떤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출이 많죠.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과외를 했대요. 과외인지 학원을 다녔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부처님에 대한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뭐 사람들이 처음부터 오지는 않죠. 그래서 전단지를 엄청나게 붙였더니 그중에 뭐 3 명인가 왔는데 1 명, 2 명인가는 그만두고 어쨌든 그 1-2 명을 가지고 3 개월을 무료로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지금의 정토회라고 하고 지금은 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따로 뭐 일을 안 해도 기부나 이런 것으로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행복은 사전적 정의는 2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웃는 거죠. 희망을 그린 상태의 좋은 감정인 경우가 있고 이거는 절대적인 거고요. 상대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가 충족돼서 만족되는 것. 그래서 행복은 어찌 보면 성공하고는 대척적이에요. 성공이라는 건 뭔가 새로운 걸 더 이루려고 하는 감정이고 행복이라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한 상태니까요. 그리고 생물하고 사람은 조금 다른데 대부분의 생물은 만족에 큰 비중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배부르고 등 땄으면은 행복해해요. 하지만 사람은 어 '배부른 돼지가 될 거냐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될 거냐.'라는 말도 있지만 만족감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더 많은 다양한 요소가 있어요. 만약 "당신에게 행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다 다를 겁니다. 저도 나의 행복이 무엇인지 이걸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만약 나에게 24 시간이 남아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이냐. 그렇다면 아마 미래는 생각 안 하고 24 시간을 어떻게 제일 행복하게 지낼 것인지 그걸 생각할 거예요. 저의 경우는 그렇다면 좋은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적어도 3 번은 먹을 수 있겠죠, 24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좋은 음악을 같이 들으면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재미있는 영화를 본다든지 그런 걸 할 것 같아요. 소박하죠? 어쨌든 이 책에는 스님이 행복해지는 길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십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기쁘게 사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거는 단순히 불교나 기독교에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리뷰를 하면서 여러 번 언급을 했던 어 프랭클 박사 같은 경우도 그 강제 수용소에 있으면서도 의미를 가지고 어 고맙게 살았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반 데니소치 하루인가요? 솔제니친인가? 그런데도 보면 그 어려운 수용소 속에서도 그리고 그 추운 시베리아에서 강제 노역을 나가면서도 그 안에서도 행복해해요. 단순해요. 상대적이거든요, 행복이라는 거는. '어제보다 일이 좀 편하다.' 아니면 '오랜만에 그 수프 물과 같은 수프에 뭐 비계 덩어리라도 들어 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평소에 로마 귀족들처럼 맛있는 거를 먹고 먹는 걸 즐기기 위해서 토하고 다시 먹는 사람들이야 비계가 나오면은 버리겠지만 그 비계도 없는 사람한테는 그것도 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 가끔 나오면 정말 운이 좋은 날입니다. 그 현증건에 운수 좋은 날에 나오죠. 그 인력거를 끌면서도 몇 날 공을 치다가 그날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 줘서 벌면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은 별게 아닙니다. 아무리 강제 수용소에 나치 병사가 괴롭히려고 해도 그거는 그냥 자극이고요. 거기에 반응하는 나 자신은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약간 생물과 같이 수준이 낮은 인간은 주는 자극에 대해 그대로 반응할 거예요. 불쾌한 자극이 오면 불행해하고 슬퍼하고
반대의 자극이 오면 행복해하겠죠. 하지만 사람은 생물과 달라서 만물의 영장이거든요.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내가 행복해지는 건 내가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겨야 되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과정은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나머지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기대 수준을 낮추라는 얘기예요.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는 거는 그거는 욕심이죠.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도 생물이기 때문에 가끔씩은 불규칙적으로 보상을 해 줘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만큼 오늘 끝냈다.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면 좀 휴식을 갖거나 뭐 맛있는 거를 보통 때보다 더 좋은 걸 먹거나 아니면 만나고 싶었던 친구를 만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그리고 불교에는 쪼끔 특별한 게 있는데요. 그 업이라는 개념이 있죠. 내가 사람들한테 많은 덕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내가 업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전생에 불교는 윤회설을 지지하죠. 전생에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현생에 덕을 쌓아도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결과는 나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빚진 게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갚아도 계속 토탈은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쁜 결과가 나와도 슬퍼하지 말고 '아 지금 빚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나에게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그리고 더 궁극적인 것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즐기면 됩니다. 덕 쌓는 것 자체가 즐기는 거니까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행복이란 책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요? 저는 제 자신이 작년에 뭐랄까 불쾌한 반응이 아니죠. 자극을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주택 사업을 하는데 주택 임대 사업을 하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종부세로 7.2%를 올해부터 때린다고 불쾌한 자극이죠. 소득이 아니고 자산의 7.2%를 세금을 내리면 뭐 15 채가 있다고 치면 1 년에 한 채씩 팔아야 됩니다, 그 세금을 내려면. 불쾌한 자극이죠. 하지만 거기에 반응한 건 나의 선택이죠. 뭐 완전히 뭐 'X 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불행한 거죠. 좋게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아 잘 됐네. 이번 기회에 사업을 해서 세금도 내고' 물론 뭐 돈을 더 벌 생각은 없습니다. 자산을 더 늘릴 생각은 없고요. 뭐 기부도 더 많이 하고 돈이 있으니까. 기존에는 뭐 현금 흐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기부를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원래 제 목표가 세금보다 기부를 많이 하는 건데 세금이 왕창 늘어나는 바람에 소득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아지기 전에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작년 말부터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무래도 뭐 제가 경험이 좀 많고 지식이 그나마 다른 거에 비해 좀 많은 게 부동산이라서 제가 뭐 이래 봬지만 감정평가사 공부도 한 5년 정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재밌어요. 저는 경매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안 했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좋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빚을 안 갚으니까 경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신용 사회가 정착이 안 될 거예요. 신용 사회가 정착이 안 된다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소득, 생산이 줄어들게 되죠. 자본 투자가 안 되니까. 그거를 해결한다는 그런 좋은 점도 있고 만약 법적인 권리에 여러 가지가 묶이면은 그 부동산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거기다 뭔가 해결을 하거나 투자하려고 그러지를 않거든요. 그걸 해결하면은 나름대로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그 과정에서 효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다면 뭐 세금 내면 세금도 뭐
효율적으로 쓰인다고는 생각 안 해요. 하지만 어쨌든 쓸 거고 잘. 그리고 뭐 남는 돈이 있어서 기부를 한다면 그거는 제가 훨씬 세금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분야에 도움이 되겠죠. 저는 도서관을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도서관을 세우고 지금은 뭐 장학금 작년까지는 기부를 했고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세금 우선이니까 세금 내고 남을 돈이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올해부터 뭐 한 채씩 팔아서 세금 내면서 제가 경매에서 소득을 많이 얻으면 재산을 지킬 수가 있는 거고 뭐 아니면 어차피 공술의 공수가 아닙니까? 올 때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갈 때도 빈손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저는 워낙 작게 쓰는 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제 기대 수준은 400 불이거든요. 한 달에 400 불. 월세 330 불, 식료품 60 불, 그리고 핸드폰비 10 불. 그게 제 예산입니다. 뭐 그러니까 그 400불 정도는 제가 65 세까지만 살면 뭐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주위에서 어떤 반응이 오든 자극이 오든 어떤 반응을 하는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다시 말하면 행복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좋은 결과를 올해는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순간에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